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됨에 따라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었죠. 국민의당은 또 한 번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유영아, 이상일 두 개건 해설위원과 정치권 상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검찰이 이른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줘서 미필적 고의 이런 거를 했다 하더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해도 법원도 오늘 나온 영장을 보면 발부된 걸 보면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어떤 혐의입니까? 네, 검찰은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검찰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조사하면서 내린 그 결론은 일단 혐의를 두고 있는 거는 적어도 이제 5월 5일 대선 전에 국민의당이 문준식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폭로할 당시에 그 제보 내용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았을 가능성이 많고, 특히 이제 5월 7일 날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는 충분히 알았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 이제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런 이제 자료의 제작, 입수, 전달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자료를 계속 만들어내도록 종용했다, 압박했다 이런 혐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유미 씨가 공범 혐의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원래 국민의당 주사는 이유미 혼자 범행 끝 그렇게 했지만 네. 지금 이제 이준서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준서는 당시 최고위원이었고 국민의당 지도부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그러면 이준서까지만 끝 이렇게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됐다라는 것은 이유미 씨는 당원 아닙니까? 근데 이준서 씨는 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당의 간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일개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당이 간부가 전직 간부를 할지라도 상당히 간부가 개입됐다라는 것은 당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에 대한 책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에 김관영 의원이 발표한 이 문제는 검찰 수사에서 완전히 다르다, 배치된다는 측면이 정리됐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당에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구체적으로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법률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문제로 논의가 진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일단 어찌됐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에서 지난 총선 때 인재 영입 1호였고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을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사건 불거지고 나서 독대를 5분간 했었고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랑.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도 36초 전화 통화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두 사람이 이제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 제보를 폭로하는 과정에 이제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이제 공동선거 추진단 관계자 이런 쪽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박지원 당시 이제 총괄 선대본부장 위원장은 이 제보가 폭로되기 전에 이준서 씨와 통화했던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이것이 조작이었다라는 자백을 하기 전에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독대를 한 그런 기록 나와 있는데, 과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어느 시점에 얼만큼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대선이라는 것은 후보가 치르는 것이고 또 당이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여기에 어떤 입장들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당시 이 사실을 이런 허위 사실, 그러니까 허위 제보에 의한 사실을 공표했던 사람은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이었고요. 추진단의 부단장 2명, 예를 들면은 김성호, 김인원 이 두 사람은 검찰이 곧 소환합니다. 네. 문제는 현역 의원인 이용주 의원도 소환할까라는 부분인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조사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검찰 수사에서 나타난 건 뭐냐면은 조작을 지시했다까지는 밝혀내진 못했어요. 그러나 이 허위 사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허위 사실인 거를 알고서 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허위 공표 사실이라든가 공모 부분에 대한 피의 사실, 범죄 사실과 연루되어 있다는 건 검찰의 입장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성호, 김인원, 이용주 의원도 마찬가지의 범죄에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걸 진짜
뭐 조작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허위 수수가 있어. 허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일단 해봐. 그러한 어떤 정황이라든가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예를 들면 이런 범죄 피의 사실에 허위 공표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자,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에서도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국민의당 어제 나온 그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국민께 진정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적극 협력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 더 붙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대표가 뭐 미필적 고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거 어떻게 풀지 하던 검찰이 미필적 고의로 넘긴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수사 과정이 조금 더 좀 정치적인 무리한 수사라는 어떤 주장들을 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이렇게 설득력이 크게 없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계속해서 이 제보 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이 관여했냐 안 했냐, 알았냐 몰랐냐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재판부 이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도 그렇고 일반의 시각은 뭐냐면 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는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보가 조작된 그 사건 자체를 떠나서 이게 엄청난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내지는 어떤 방조나 묵인 속에 이것이 폭로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러면서 국민의당의 어떤 그 주장들이 뭘 정치적으로는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사건의 이제 본질과는 조금 벗어난 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얘기는 좋다 그럼 제보 조작 사건 검찰로 갈 게 아니라 특검으로 가자. 그리고 이 특검에 문준영 씨 취업 특혜 의혹도 같이 조사하자. 이제 뭐 물귀신 작전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이거 뭐 다 해보자 특검에서 아니면은 뭐 그걸 국회에서 다뤄보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야삼당이 아마 합의한 걸로 오늘 아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특검을 한 걸로. 그러니까 문준영 씨 취업 특혜 사건과 현재 이러한 조작 사건을 같이 하자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조작 사건에 대한 여론이 국민들에게 안 좋죠.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대선이나 각종 선거에서 네거티브 공세라든가 허위사실 유포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리인까지 내어서 녹취해서 조작해서 예를 들면 이것을 당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발표를 하고 뿌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클리어되고 정확하게 사고라든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규명되고 정치적 책임을 진 다음에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 특검을 주장하면 특검의 설득력이 있지만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유미 씨 당원이 했다. 이준서 전 최고원이 했다. 이런 식으로 흐트러보기 때문에 전혀 설득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문 안 지고 다 핑퐁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동철 의원의 얘기입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SBS가 그 정권 출범 초기에 요 얘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요 얘기 말고요. 다른 내용이 있으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지금 그 국민의당은 안 그래도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지금 호남에서도 뭐 자유한국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이 뭐 미미한 차이입니다만 나오고 있어요. 다음 달 이제 전당대회 지금 뭐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국민의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입니다. 정상적인 당 체제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제 수습해서 대선 이후 국면을 이제 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제보 조작 사건 수사 또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구설과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당 내부 하부 조직의 어떤 탈당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당의 어떤 그 기본적인 존립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예정대로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정동영 뭐 의원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뭐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당대 출마 후보자로 정동영, 천정배 그리고 뭐 다른 신인들 의원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당이 지금 야당으로서 역할
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당의 기반은 무엇인지, 당의 이념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이 갖고 있는 도덕성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지, 그것이 전당대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새로운 인물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미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얘기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검찰도 지난주 중반까지는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종결을 지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폭언, 미필적 고의 오는 국민의당이 조직범죄 집단이라는 현언하기 어려운 모욕적 발언이 있고 나서 검찰 기류가 180도 달라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수사 가이드라인과 7월 7일자 당정청이 모인 신종 대책회의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을 앞세워서 가짜 제보 사건의 수사를 빌미로 국민의당 죽이기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 대표의 사퇴와 사죄와 더불어민주당의 재발 방지 약속을 거듭 촉구를 합니다. 네. 자, 한마디로 뭐 제보 조작 사건은 잘못한 거지만 이 수사 과정도 석연치 않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지금 국회 본회의도 오늘도 지금 못 열리고 있는데 국민의당은 지금 뭐 올 보이콧 이번 관련해서 근데 일단 뭐 구속이 됐다면 입장이 좀 바뀔까요? 아니면 이런 논리를 통해서 계속 국회 뭐 인사청문회 또는 뭐 추경안 다 거부 지금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현재 그 어떤 이 제보적 사건 수사가 그 정치적 외압이 지금 개입된 수사라 이런 어떤 주장들을 펴면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출구 전략에 대한 모색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당분간 이제 특히 이 특검 부분을 아마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 뭐 여당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여당 당 대표의 어떤 발언 이후에 검찰이 강압적 수사로 이제 바뀌었다 이런 어떤 주장을 펴면서 오히려 이제 이 쌍끌이 특검이라고 지금 뭐 야당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현재 제보적 사건을 또 특검에 맡기고 오히려 그럼 문준용 씨 취업 특혜까지 조사하자 이런 식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야삼당의 그런 공조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정치적인 어떤 국면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시간을 좀 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은 아마 계속해서 이런 어떤 이 여당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국면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제보 조작 사건이 계속 불거졌는데 또 최근에는 이현주 의원의 거친 발언까지 논란이 됐죠. 국민의당 상황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그런데 모양새를 보면 오히려 그 화가 가라앉지 않고 더 커진다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거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반성하고 사과는 했는데 이상하게 논란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내놓은 해명이 영 개운치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말한 제 마음속 또 다른 의미는 어머니와 같은 뜻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뜻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뜻입니다. 정식 인터뷰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기사화했던 그런 과정에서 정권 출범 초에 특히 방송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권의 눈치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정권의 눈치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정권의 눈치를 의식한 게다가 당 원내대변인인 최명길 의원은 논란이 커진 게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 메인 화면에 올린 네이버 탓을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어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나오다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이렇게 마주쳐서 직접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끝으로 그 장면까지 보시죠.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하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가식적인 사과 같아요. 가식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급식실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오늘 같은 날 가서 1시간만 서 있어 보시라고요. 네, 정치인의 발언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상처받는 분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 아니겠습니까? 뭐 정규직화 여부를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표현, 평소에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부분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실언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실수와 실언이 생겼을 때는 확실하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구미회장 문준영 특혜 조작 사건도 안철수 전 대표가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확실하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또 말에 꼬리를 하고 그다음에 진정성이 의심되게 하고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 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예를 들면 노동자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상당히 불균형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화를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라고 표현을 밥하는 아줌마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만 이 아줌마라는 얘기들은 정말 그 분들은 얼마나 뭐 화가 나는 게 아니라요. 이건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분들 자식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근데 아까 저 김동철 원내대표 그리고 최명길 원내대변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근데 사과를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SBS가 정부를 의식해서 기사화한 것 아니냐. 마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네이버가 제목을 이렇게 올려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제보 조작 사건은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로 이렇게 해서 더 커진 거고 지금 이 문제는 또 SBS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고 사과라는 걸 할 때는 또는 뭐 잘못을 인정을 할 때는 굳이 이렇게 사족을 꼭 붙여야 된다. 남 탓을 꼭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상황 자체를 좀 다르게 보고자 하는 뭐 당내에서 그런 어떤 기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당의 어떤 그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서 뭐 언론 탓 내지는 포털 사이트의 어떤 기사 제목 탓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정권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시각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이 문제를 보도하는 데서 뭐 그 해당 당사자일 수 있는 이제 급식 조리를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심각해 보는 건 국회의원이 겉으로 하는 얘기와 실제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다르구나라는 걸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분노와 서글픔을 느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사과보다는 이런 상황 자체가 마치 이 정권과 관련된 정치적인 상황처럼 이렇게 몰아가려는 태도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죠.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조사 대상이 이런 게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전부 13건인데 눈에 띄는 건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그리고 NLL 정상회담 대화로 그 논란이 됐던 어쩌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1년간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사건 그 중심에는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굉장히 첨예한 사건이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권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이 이런 부분을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냐. 실제로 검찰 수사까지 들어갔었고 검찰 수사가 또 축소되는 이런 과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걸 보호망으로서 보호장치로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정치권에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최근에도 송영길 의원이 이 문제를 또 직접적으로 제기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사건들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정치 권력의 하수적인 도구적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현 국정원 서훈 원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겠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향후에는 국정원이 이렇게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하수인 도구적 역할을 하는 의혹을 받지 않는 이런 국정원을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적폐를 확실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의 잘못을 분명히 짚을 건 짚고 넘어가자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국정원 그 댓글 사건에 논란이 됐던 인물이 있었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인데요. 최근에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뭐 예를 들어서 김용판, 뭐 원세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걸 놓고 많은 갈등을 겪었다. 본인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적용하지 말라 이런 외압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했거든요. 자, 이 부분도 같이 지금 조사가 될까요? 참고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뭐 다 기억합니다만 현직 검찰총장으로 혼외자 자식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서 결국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옷을 벗었던 사건이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뭐 이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슈는 이제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같이 물려 있는 사안인데요. 실제 그 최동욱 전 총장이 6개월 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이후로 중도 하차했을 때 이 부분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최 전 총장도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그럴 만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총장에 대해서 이 어떤 공직선거법 그리고 이제 또 원세훈 전 총장은 이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수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되지 않도록 내지는 축소되도록 이렇게 외압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를 지휘했고 수사를 실무를 진행했던 쪽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이제 외압과 이런 어떤 뒷조사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정원이 이제 뒷조사에 관여했냐 부분이 아마 그 지금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내세웠는데요. 물론 이제 뭐 법무부나 청와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아마 들여다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 적폐청산 TF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이상일 두 객원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